저는 그 인천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해온 극단 미초의 김범수라고 합니다. 놀래랑 10년이에요. 놀래랑 10년인데 그때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학산문화원의 그 기술감독으로 재직했을 때고, 이후에 또 나가서 또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또다시 잠깐 들어왔을 때도 놀래가 계속 있었으니까 놀래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놀래의 변화랑 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문화원 밖에서 또 활동을 하고 총감독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좀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거를 또 보게 되는 기회도 좀 얻었었고요. 뭐 발표하게 하기보다는 저 이제 여기 의뢰받고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졌어요. 놀래의 가치란 무엇인가, 또 이게 어떻게 10년을 이어왔을까, 왜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를 하셔서 놀래를 즐기는가. 어찌 보면은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예술가들도 창작활동이나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창작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시간의 문제, 뭐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즐기면서 열광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박선희 사무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처음에 저한테 의뢰가 왔을 때 이런 축제를 한대요. 근데 저는 와 진짜 재밌겠다 했어요. 아니 21개 동을 돌면서 축제를 하는데 예산은 안 물어봤죠. 야 21개 동을 마을 공토랑 마당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날 것 같은 이야기를 누군지도 모르고 조직도 안 돼 있지만 해보자는 거에 그냥 그 가치랑 그 공유의, 그러니까 저 Y에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해 한 1년부터 한 3, 4년까지는 Y에 대한 놀래, 왜 이걸 해야 되는 거, 왜 마당인가, 마당극은 무엇인가, 이런 것과 한참 많이 싸웠고, 그 다음 또 한 3, 4년은 이제 하우에 대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마당극을 현대에서 마당극이라는 이름 하에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해서 10년을 달려온 것 같은데, 아무튼 첫 해는 이제 예산이 없었고 또 아직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제가 동의를 했냐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예. 뭐 제가 뭐 세계 축제를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비슷한 건 있지만 이렇게 한 동을 21개 동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동축제는 아직 사례에 없었던 걸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드니까 지금 와서 10년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거지, 아직도 앞에는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또 10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쨌든 10년을 되돌아보니 첫 해는 처음에 한두 해는 아무것도 없는데 조직하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제 미디어 축제랑 결합해서 이 대로를 막고 했을 때 시민들이 막 일탈하고 자유를 느끼고, 예, 거기에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날 것 같아요. 뭐 연극 교육을 받은 게 아니니까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얼라이브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 놀라운 건 호흡이 만들어진 호흡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는 진짜 호흡인 거예요. 그냥 슬프면 울고 막 무대에서 울고 하는. 그래서 좀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것도 같아요. 문화원 직원들이 말이 21개 동을 뭐 주민 참여자를 모집하는 거지 모집이 아니라 이건 조직이에요. 네,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원 직원들이 엄청 노력하셨어요. 아주 제가 느낄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아주 그 미세한 반응에도 되게 민감하게들 막 대처하시고 막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들,
그 만들어지는 과정과 거기에 예술가들이 참여를, 마당 예술가들이라고 해야죠. 마당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그 동해 이야기를, 그 삶의 다이렉트로 된 현장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연극교육 한다고 했을 때는 막 컵도 던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술 강사는 이제 뭐 과정 중심의 교육이고, 많은 좀 예술가로서 좀 배우신 분들이 가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든 창작물이, 그래서 저는 여기다 아까 잠깐 메모를 했는데, 마당은 시대를 말하는, 마당극 논례가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대의 삶을 작가나 무슨 작품을 통해서 하면은 좀 지나가게 되거든요. 시간이 경과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듣고 다른 동에는 없는 아주 그 동만의 특별한 이야기나 그 동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니까, 함께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지에서 직배송 하듯이,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논례다라고 생각해요. 예, 논례의 가치랑 원동력은 뭐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막 변화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진화해갔던 그 5년 몇 년,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유튜브로 또 창작 활동을 했던 거. 그래서 그런 변화와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게 바로 논례고, 거기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참여자들과 생생한 어떤 소통과 그 마을의 이야기, 그 다음에 21개 동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그 전투력, 그게 논례가 지금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이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예술가로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술가들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마당이라는 개념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예술가, 마당 강사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또 현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한 강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10년을 보면은, 그냥 마당이, 이게 마당극이야, 이게 왜 마당극 논례야, 왜 마당은 뭐야 라고 했던 질문들이 지금 안 하시는 거죠. 그거 왜냐면 논례가 10년을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게 논례고 이게 마당극이다. 예, 다양한 장르를 소통하고, 그냥 어떠한 장르든 마당에서 보는 이 하는 이 경계 없이 그냥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무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마당극 논례가 안정화됐고 완성되어 가지 않나. 그런데 이 앞으로의 10년은 그럼 어떤 새로운 마당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원에서 조직하고 모모하고 하시느라고 되게 10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구나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예산은 줄어들고, 처음에 그 자유를 느꼈던 일탈, 도로를 통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게 하고, 모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면 뭐면 팔, 다리 다 꽁꽁 묶고 잘라놓고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논란은 진화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은 그런 것이 좀 자유로워지려면 순수한 시민 창작 축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들이 하고 싶은 대로 도와줄 수 있는 예술가와 이제 문화원의 어떤 기관들이 도와줄 수 있는 형태의 축제로, 순수 예술 축제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거를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예술가들이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없다.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논례가 해온 가치를 공유하는 예술가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실제로 하객일동의 경우를 보면은 동축제와 결합하는 어떤 형태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함께 그 공유와 가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났으면 하는 그 마당에서, 그게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 쓸 때는 그럼 돈을 어디서 받지? 그래서 기업 후원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참여자들한테 뭐 자발적인 후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아주 큰 기업이나 이런 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재혁 대장님께서 2억 얘기하면서 뭐 머리서 찾을 게 아니구나. 미추홀 지속발전협의회에 태양열을 하면 2억이 나오니까 그걸 그냥 통으로 여기다 얹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바람은 이제 순수한 시민 예술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또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0년 동안 되게 어렵게 걸어온 걸 제가 알고 있기에, 근데 저도 나이를 먹는지 막 무섭더라고요 이제. 아니까 처음에 몰랐던 길을 걸어가니까 했는데 와서 되돌아보니까 와, 이 힘든 길을 걸어왔구나.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길이 이제 힘들지 안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걸 가지고 또 새롭게 더 진화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극단 아토의 대표이고요. 현재 인천에서 공연 활동과 함께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PPT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받은 주제는 시민예술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이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인지 다음 화면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민창작예술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끼가 있는 사람들 하지만 제가 만났던 분들은 정말로 다양하고 일반 분들이셨어요. 제가 언제부터 학산과 만났나 봤더니 저희 학산이 14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제가 13년도에 놀래 시작하기 직전에 학산에 와서 함께 만났더라고요. 무엇이 만났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13년도에는 도서관에서 불 좀 켜주세요. 14년도부터 난타팀, 그 다음에 다문화팀, 15년도에는 요때 초반에 제가 좀 많이 했네요. 네. 문학동에서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다문화 모임, 또 난타팀 계속 이어서 가고요. 이때 또 라인댄스 팀하고 같이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6년도에도 난타팀, 그 다음에 풍성한 앙상블이라고 하는 합창팀에 가서 제가 드라마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계셔서 그 다음에는 또 주한 7동에서는 아코디언 연주팀과 통장님들과 함께 트로트 뮤지컬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17년도에는 수미사동 난타팀이 계속 이어졌고요. 또 주한 3동에서 아이라꼬라고 하는 어르신들 모임들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18년도에는 그 아이라꼬 80대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유일한 젊은이 우리 혜숙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막상 가득 씹는 그 쓰레기 이사 후에는 쓰레기. 19년도에는 다문화 클로벌, 이때부터 다문화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고 20년도까지 클로벌과 함께 오작교, 이때 온라인으로 할 때도 같이 되게 재미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으로 점점 젊어집니다. 청소년들 중도 입국 청소년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한국이 불편하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가 집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친구들이어서 한국에 적응을 조금 어려워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나 언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 또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그런 새로운 친구들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 친구들이어서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인초등학교 22년도에 작년에는 제가 학업상으로 동아리를 맡지 못했는데 학사에서 감사하게도 퍼포먼스에 불러주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퍼포먼스 그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을 함께 했고요. 그 올해 23년도에는 인천 기계공고 관악부와 함께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한 연극 배우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음악과 관련된 팀이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타팀 굉장히 오랫동안 난타팀 했었고 합창단, 아코디언 팀, 라인 댄스 팀 가서 드라마 만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초반부터 같이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 주제가 다양성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누구나 할 수 있다. 마당그릇. 그리고 학산 이곳에 섰을 때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고요. 초반에 여기저기 어디에 무슨 동아리가 있다. 그럼 그 동아리를 가서 정말 하수연 팀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서칭을 해주시고 매 수업을 항상 같이 다녀주셨어요. 그 보조 강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분들과 함께 연극을 같이 하시고 온몸으로 막 무대를 만드는 걸 같이 해주시고 해서 되게 재미나게 보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났지만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극들도 굉장히 다양한 극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이분들을 한번 어떤 분들을 만났었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동안 있던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서관 팀도 만났었고 합창단도 있었고요. 아코디언 팀 트로트 뮤지컬을 우리는 이 곡으로 해야 된다고 아예 곡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곡 중에서 골라가지고 만들기도 했었고 통장님들 너무나도 재밌게 해주셨고 또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연극 놀이를 했다가 제가 혼났어요. 힘들어 안돼. 그리고 몸을 좀 풀려고 약간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냥 서 있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하셨고요. 또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관악부랑 함께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아까 남기상 감독님께서 커뮤니티 예술, 커뮤니티 연극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정말로 학산 놀래만큼 저는 인천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강사들이 인천은 행사가 되게 많은가 보다고 인천에서는 문화 활동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인천에서도 아시다시피 손이 꼽히죠. 네. 특히 문화원에서도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게 그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자님이나 훈아님 그리고 혜수님까지 거의 10년을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요. 항상 놀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같이 조금 더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같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과연 어떠한 장르의 공연이 또 만들어질까? 전 정말 올해 30명 아이들과 함께 관악부와 드라마를 만들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 되게 깜깜했는데 가서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난타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난타분들 난 연극 안 하겠다. 그리고 나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난타팀에서 전체가 난타 연주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면은 2-3분 정도 빠지시고 나머지 7분들만 우린 연극 하겠어요. 연극 같이 하고 난타를 또 드라마에 녹여내는 게 이제 저의 숙제였죠. 근데 이야기 본인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항상 녹음을 해서 만들고 그걸 그 대본 안에 녹아드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5년, 6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아니셨을까 합니다. 그 음악으로 여기 보면 다 장르별로 동아리에 제가 가서 활동을 했는데 난 이것만 할 거예요. 이 음악만 할 거예요 하셨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연극 노이식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저희는 수다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다 안에서 정말로 다양한 동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저희 예전부터 이제 미추홀구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또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한 3-4년 수업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연극 기반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네, 그때는 그 기능 기반 선생님들이 많이 마당극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는 기능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러 갔을 정도로 합창단 팀에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러 갔었고, 뭐 또 다른 안단 팀 이야기를 도와드리러 갔었고, 또 우리 북치고 장구치는 3월놀이 팀으로 또 이야기를 만드는 거를 그 강사님을 도와드리러 갔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점 정말 시민예술축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정말 어떤 팀이 올지, 올해도 시각장애인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합류하시면서 저는 그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이거든요. 그것처럼 조금 더 감동적인 무대, 또 1회 때 우리 현자님 계셨을 때 정말 의자에 앉아갖고 너의 이름 무엇이 그 노래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로 올라가신 분들도 굉장히 뿌듯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감동적인 무대가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어져서 정말로 다양한 분들과 또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시민연극축제가 쭉 이어져서 미추홀부, 아니 인천의 자랑스러운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왜냐면 제가 페이퍼를 제일 많이 썼는데 왜 그랬을까요? 앞에 남기성 선생님부터 앞에 말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다 겹쳐요. 그냥 시민들을 만나는 예술가들의 어떤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시민연극, 생활예술 이런 말이 정말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아까 커뮤니티 아트 얘기하면서 그 예술가가 원래는 일반 시민이나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기술이나 이제 기계 같은 데다 뭐 아트라는 말, 테크닉이라는 말 쓰다가 18세기부터 그런 실용적인 것과 이제 예술을 굉장히 분리시켰다,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어쩌면 제가 이제 저는 뭐 시민들은 많이 만났는데 여기 학산에서 한 건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됐는데 계속 만나면서 제가 되게 성장하는 느낌이 뭐냐면, 저는 이제 연기를 전공하고 연극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민예술, 시민연극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문가와 다른 것이라고 제가 구별하고 만났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구별에서 뭐가 도대체 구별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도 사실은 딱 구별점이라는 건 돈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돈도 사실 뭐 예술가들이 다 자기가 받을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아마추어랑 똑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시민연극이라는 단어에 우리 예술가들이 정말로 어떠한 그런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들 하면 이제 연극을 모르는 사람, 무대에 한 번도 안 서본 사람,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분들 보면은, 물론 연극에 대한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안 계시는데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그 정도나 말씀하시는 수준이 보통의 그 예술 그 공부를 할 때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아까 민우남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내 이야기가 그냥 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가 사실은 창조의 근원지를 파악하신 거잖아요. 이 작품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뭐 예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힐링을 해준다, 물론 그 작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최고의 어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저기 어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혁 선생님이신가? 그분께서도 지속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팀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잠깐 만나서 정말 수다해서 끝나고 힐링해서 끝나고 어떤 이야기 하다가 울면서 끝나는 일들 솔직히 연극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술자리에서도 솔직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따뜻하게 뭐 그냥 뭐 먹으면서 영화만 봐도 힐링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술이라는 거를 꼭 집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의미라든지, 이 예술,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 예술에서 받아가야 되는 것, 혹은 지속성을 띄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제 스스로에게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더 관점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페이퍼를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민 연극에서 이분들이 지속성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거는 단순한 스트레스,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돌아보기가 되면서 그것이 예술적으로 어떤 무대에서 펼쳐지거나 아까 얘기해서 마당에서 그 누군가가 내 걸 바라봐주는 형태가 나오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그 뭐 한 문장으로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지속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받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라는 얘기를 쓴 거는 뭐였냐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학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사실 5페이지에 썼지만은 학산 마당극 논례가 한국 생활예술 그 농촌의 예술 형태를 정확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저도 몰랐는데 저는 솔직히 마당극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보니까 그 뜸페라는 전문 예술 집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레페라는 생활예술 집단이 있었는데 그 두 집단은 늘 같이 공존해 오면서 상호 발전했다고 해요. 근데 학산도 늘 시민예술 안에 예술가들이나 예술 집단이라든지 다 같이 존재하면서 계승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다머라는 철학자도 예술에 대한 정의를 되게 막 위대하게 안 하시고요. 놀이, 상징, 그리고 축제라고 딱 결론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축제의 형태를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상징의 형태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의 어떤 지속성이라는 게 좀 지역적인 뿐만 아니라 약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아까 그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여기 페이퍼를 좀 챙기려고 톨스토이가 뭐 미래연극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막 옮겨놨는데 첫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민 안에 숨어있는 모든 천재적 예술가들이 미래연극을 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나와서 말씀하셔서 노래하셨잖아요, 김현철 선생님.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예술가들이나 연기자들도 뭐 발표하라 그러면 노래하거나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엄청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노래하시고 내려오시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로.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를 깔아준 어떤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재적인 어떤 그 소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학산 안에도 굉장히 많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도 책에서 옮겨온 건데 너무 좋은 말이어가지고 옮겨왔어요. 간섭도 방임도 아닌 문화정책이 너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간섭도 아니고 방임도 아닌 딱 그 문화정책으로 이 시민연극이라든지 생활예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들이 진짜로 좀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 안에 제가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